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장학 퀴즈 챔피언들이 함께하는 왕중왕전으로 꾸며집니다. 왕중왕전에 직행한 8팀과 예심을 통과한 2팀까지 총 10팀이 2주 동안 5팀씩 나누어서 대결을 벌이고요. 각 1, 2위 팀이 제왕전에 진출합니다. 자, 그럼 1차 왕중왕전에 함께할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장학 퀴즈 제왕전 진출을 위한 치열한 승부. 장학 퀴즈 왕중왕전. 패자 부활전 우승팀을 포함해 총 7팀이 장학 퀴즈 왕중왕전에 남은 2자리를 놓고 긴장감 넘치는 예심을 벌인 결과 대구, 함지구, 경기 용인, 외대부구가 장학 퀴즈 왕중왕전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장학 퀴즈 왕중왕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5승에 성공한 1위고 그들이 돌아왔다. 전북 익산 1위고 한겨레 황준서. 다시 또 돌아왔다. 육풍남당 1위고. 왕중왕전도 문제없다. 충남 공주,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공주 아니고 우리는 풍주를 대왕전을 향해 가자. 왕중왕전 준비 완료. 경기 안산, 안산 동산고 장예준, 박태원. 안산 동산의 자랑 우리가 왔다. 안산 동산고 승리하자. 대왕전을 향해 출발. 전북 전주 상산고 송인주, 이희수. 상산고 남매 저항감까지 직진. 우리가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다. 대구 함지구 이조훈, 한창영. 대왕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함지고 파이팅. 장학 퀴즈 제왕을 향한 한판 대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지며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인절미나 경단 따위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이다. 콩, 녹두, 참깨 따위를 이 가루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절편, 앙금, 고명, 고물. 다섯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4,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원소는 활동하지 않는 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와인이 산화되지 않게 보관할 때 쓰기도 하며 백열 등의 질소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데 원자 번호 18번인 이것은 무엇일까? 아르곤, 네온, 헬륨, 제논. 다섯 팀 모두 1번, 답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1번, 다 맞았습니다. 아르곤을 모두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광해군 시기 한백겸이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증해 편찬한 책은 무엇일까? 단계고, 여지도서, 동국지리지, 팔도지리지. 여기서 답이 갈렸네요. 1, 2, 3, 4가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리고와 상산고만 맞췄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군요. 예, 동국 시리즈가 정답이고요. 강계고는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지맥과 강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책이고요.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시기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팔도 지리지는 조선 성종 때 양성지가 편찬한 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자 오랑캐 호자가 결합한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호떡, 호주머니, 호밀, 호연지기. 역시 답이 4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호떡, 호주머니, 호밀은 오랑캐 호자와 순 우리말이 결합한 형태고요. 호연지기의 호는 크다는 뜻의 호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에 대해 반사되는 에너지양의 비율을 반사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사율은 지표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녹색 잔디, 눈, 사막 모래, 아스팔트. 역시 2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스팔트의 반사율은 약 4에서 12, 녹색 잔디는 25, 사막 모래는 약 40, 그리고 눈의 반사율은 약 80에서 90%입니다.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연생의 악기로 타룸 중 토부에 속하는 공명악기이다. 궁중 열례 및 굴례, 종묘 제례악, 그리고 대취타에도 편성돼 있는 이 악기는 무엇일까? 태평소, 생황, 자바라, 나각. (4번) (4번) (1번) (1번)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세 학교가 잘 맞췄습니다. 자, 함지고. 네. 나각이 어떻게 생겼죠? 호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로 낮은 외마디 소리와 우렁차고 웅장한 지소금을 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금오 신화에 수록된 김시습의 소설 용궁부연록에서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을 방문해 이 글을 짓는다. 이 글은 무엇일까? 비문, 제이문, 상소문, 상냥문. (4번) (4번) (2번) (4번) (4번) 안산 동상고만 2번을 고르고 다른 네 팀 4번 골랐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상냥문이죠. 자, 1위고 상냥문이 뭡니까? 그 집 지을 때 대들보에다 집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써서 붙이는 문이 상냥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오늘 5승으로 최다 연승인데 최다 연승팀답네요. 상냥문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그리고 좋은 일을 기원하는 내용 등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용왕은 시집가는 딸이 기거할 별궁의 상냥문을 부탁하기 위해서 글재주에 능한 한생을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중종 때 편찬한 이륜 행실도에서 이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신, 부자, 부부, 부무. (1번) (4번) (1번) (3번) (2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야, 공주 한일고가 혼자 맞히면서 170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륜이 붕우하고 또 뭐죠? 장유.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모두 작용하며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이것의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노인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헨리 데일이 심장 조직에서 처음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 멜라토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네 팀 모두 4번입니다. 정답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이제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다양한 모양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그림은 무엇일까? 공주 한일고만 3번을 고르고 다른 네 팀 2번 골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팀이 잘 맞췄는데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세로줄과 가로줄이 첫 번째 줄부터 각각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음표에 들어갈 모양은 별 모양과 마름모 모양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예. 자, 오늘 왕중왕전답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에서부터 160까지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 160점,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산고의 장예준 군. 네. 예. 잘 나가다가 3승까지 하다가 이리고한테 졌잖아요. 네. 예. 이리고에 오늘 뭔가 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되갚기보다는 네. 저희 실력이 그때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아쉬울 뿐이죠. 그래요? 예.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 팀 빼고 네. 이리고를 꼽았어요. 누가 네. 있나요? 당연히 저희를 이겼으니까 1위가 제일 잘합니다. 네. 우리를 이겼으니까 일단은 네. 인정한다. 네. 그래요. 태원군은 이리고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도 이리고랑 다시 만나고 싶었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60점 차이가 나서 파이널 라운드를 풀지 못하고 졌는데 네, 그랬죠. 그 중간에 이리고가 운으로 20점 문제를 하나 맞춘 게 있었어요. 운으로요? 네. 어떤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귀족도인 문제였는데 네. 2라운드에서 도미설화, 얼마 안 듣고 이리고 답은?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 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3번. 정답입니다! 예준이랑 얘기할 때도 그게 참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아쉬운데 이번에는 꼭 진짜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고 귀촉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해볼만 했다 이거죠? 예. 아하, 그래요? 이거를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자, 1위고. 네. 귀촉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동산고 말 다 인정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법도 한데. 아니, 진짜 그건 저희도 저번에 인정했던 것처럼 예. 저희 진짜 그건 운으로 맞춘 거거든요. 예. 진짜 소 뒷발로 쥐잡은 동산고가 그 쥐가 됐겠죠. 예, 그래요. 야, 인정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디스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실력에 약간의 운도 따랐다 이거죠?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태원군.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제가 방송 후에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는 학업이나 학업 이해 부분에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꽤 많아가지고 예.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은 걸 개발하고 있었을 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그 퀴즈에 나간 이후로 저도 퀴즈 같은 이렇게 박학다식한 그런 분야로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만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어서 예. 그 이후로 성적도 꽤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성적까지 올랐다? 네.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예. 자, 예준건. 네. 아니, 그 이후에 알아본 분들이 밥값을 내준 적이 있다면서요? 네. 예, 무슨 얘기예요? 그 중간고사 기간에 기말고사구나. 기말고사 기간에 네. 친구들이랑 시험을 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장학퀴즈 잘 봤다면서 밥값을 다 내주셨어요. 탕수육까지.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밥값이 굳었다면서 애들이랑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남은 예. 돈으로. 근데 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가 과학 퀴즈 잘 봤다면서 악수하시면서 예. 밥값을 또 내주셨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거의 뭐 신격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막 밥 먹으러 갈 때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 또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이게 행동을 바르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학교의 스타가 됐네요. 예? 네. 네. 아, 그리고 함지고는 예선을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야, 그 얘기는 언젠가 이런 자리가 올 줄 알고 예?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었나? 뭘 또 아닌 척 그래요. 예, 수능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네. 직접 많이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두 친구 이제 다 수능을 끝냈기 때문에 뭐 약간 더 여유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훈 군은 서울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그랬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서울 갈 연고가 없어서 네. 계속 02라는 전화번호가 뜨면 네. 계속 그냥 끊어버렸는데요. 예. 자아 퀴즈를 출연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모르는 번호가 와도 왠지 02면 예. 꼭 받아보고 끊고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혹시 장학 퀴즈인가 싶어서? 네. 예.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되게 좋았죠. 아, 심장이 쿵 떨어질 정도로? 네, 그래요. 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네. 장학 퀴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지난 출연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난 출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예. 또 저에게서는 그래도 좀 값졌던 경험인 것 같고 게다가 원래는 처음부터는 그냥 하면 될까라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뤄봤더니 네. 더 자신감이 생겼군요. 네. 예. 시집을 냈다던데? 네, 시집 냈습니다. 네. 예, 비매품이지만 그래도 제목은 별빛 헤매었을 찰나인데 네. 제 경험 삼아서 내봤습니다. 아, 왜 비매품으로 냈어요? 매품으로 하기에는 아직 제가 네임밸류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아하하. 아, 그러니까 돈 받고 팔기에는 네. 아직 내 인지도가 충분하진 않다. 네, 그렇군요. 시가 몇 편이나 있어요, 그 안에? 총 80편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대단합니다. 나올 때마다 뭐 시 한 수씩 들려줬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왕중왕전에 임하는 각오를 네. 시로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시조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조로. 예. 이야, 그래요. 좋습니다. 네, 들어보죠. 들판의 꽃이 다 같은 꽃이 아니거늘 왕의 씨라도 다 같은 왕이 아니다. 또다시 꽃의 향기를 피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한 해 예산이 확정된 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국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수정 예산, 준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적자 예산. 다섯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이죠. 이 과거에는 가뭄이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풍물놀이에서 두 팀이 대칭을 이루며 나선형으로 감아 들어가는 방울진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가설진, 좌우각진, 오방진, 되풀이진. (4번) (4번) (3번) (1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산고와 함지고가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려 시기의 문신 정승명은 한시 석죽화에서 아무도 모르는 초야에 피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석죽화에 대해 노래했다. 석죽화는 무슨 꽃일까? 모란, 태랭이꽃, 제비꽃, 수선화.
3번이 2팀, 2번이 3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팀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정순명은 페랭이 꽃에 빗대서 이 초야에 묻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산고와 함지고가 21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럽 4개국 지역협력체인 비세그라드 그룹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4번, 4번, 3번, 2번, 2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이리고와 공주 한일고가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비세그라드 그룹의 회원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맞고요. 루마니아가 아닙니다. 자, 공주 한일고 루마니아 대신 어디가 들어가야죠? 슬로바키아 아닙니까? 맞아요. 이야, 동군.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 대해서는 좀 인접국인데 네. 나머지 한 개 국가가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언제나 90년대까지도 함께 경제 협력체를 이룬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내국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역시 왕중왕전이에요. 예?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비세그라드 그룹은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간의 상호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창설한 이 중유럽 국가 간의 협력체입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 약 100여 점의 많은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인물의 내면 묘사에 뛰어났으며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야경 등을 그린 이 화가는 누구일까? 고흐, 브레겔, 루벤스, 렘브란트. 다섯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4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죠.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친 현재 1위고 상산고, 함지고가 220점으로 선두입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물었던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세상을 본 눈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좋지만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이슈가 되고 있던 드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민석이가 첫 출연했었던 회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그 화학평형과 관련이 없는 것을 꼽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답만 듣고 바로 풀었었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문제도 안 듣고 답만 풀어가지고 그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문제 자체가 되게 그 화학평형에 대해서는 과학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그 답만 듣고도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만약에 그러지를 않았다면 이제 좀 아리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생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는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 수행법 중 하나로 잡념을 떠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 안산동상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108배? 108배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잡념을 떠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흔히 한 가지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상산고 답은? 정답은 삼매경입니다. 삼매경. 정답입니다. 자, 상산고가 240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이 불교에서 삼매경은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5팀은 정말 다 퀴즈 삼매경에 빠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여기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하이든 현악 사중주는 프란츠 2세의 생일에 바친 곡으로 제2악장에 이 나라의 국가인 신은 프란츠 상산고입니다. 답은? 독일의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아닙니다. 더 드릴까요? 신은 프란츠 황제를 보호한다는 멜로디를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답다. 그렇죠.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에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안산 동산고 답은? 간도입니다. 간도 정답다. 그렇죠. 이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땅이 섬처럼 생겨서 사이섬이라고 불렀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에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귀신의 이름이다. 예로부터 이사를 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는 이것 없는 날과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손입니다. 손 정답다. 야, 공주 한일고가 잘 맞히면서 25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예. 이 한 달 중에 90, 19, 20, 29, 30일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로 불안. 공주 아니고 또 눌렀네요. 답은? 정답은 뭉크입니다. 뭉크. 정답이다. 아, 270까지 점수를 올렸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 대표작은 어떤 게 기억나죠? 불안 또는 절규 등이 그렇습니다. 예. 절규는 이 뭉크가 생애 공포라고 부르던 것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병원은 개명 후 제중원으로 불렸으며 상산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정답입니다. 누가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세웠죠? 고종이 알렌의 건의를 받아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85년에 고종이 미국 선교사 알렌의 건의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립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광해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다결정 덩어리로 존재한다. 중합체의 교차 결합에 필수적인 특징이 있어 세제나 장난감의 재료로도 쓰이는데 안산 동산고 답은? 불소입니다. 불소 아닙니다. 자, 더 들을까요? 원자 번호 5번인 이것은 무엇일까? 공주 아니고 답은? 답은 붕소입니다. 붕소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호수는 약 2,6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졌다. 안산 동산고 답은? 3초. 칼데라. 3초 드립니다. 칼데라입니다. 칼데라 아닙니다. 자, 함지고 답은?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갈라파고스 군도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1996년 유네스코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우포늪입니다. 우포늪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남동쪽에 있는데 상산고 답은? 정답은 바이카로입니다. 바이카로 정답입니다.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이 호수는 무엇일까? 바이카로입니다. 상상고가 잘 맞추면서 선두를 10점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경복궁 수정전은 1894년 가보개혁 당시 이 기관으로 사용했다. 공주 한일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
정답입니다. 예, 잘 맞히면서 31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아보던 이 기관은 어디일까? 공주 한일고가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 공주 한일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상산고가 280으로 그 뒤를 쫓고 있고요. 이리고와 함지고가 220, 안산 동산고가 210점입니다. 자, 이리고가 5승으로 오늘 나온 팀 중에서 최다 연승팀인데 글쎄 오늘은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황준석 군이 장학금 중에 일부를 기부했다면서요? 네. 예. 저번에 우승 장학금으로 받은 장학금 중에 100만 원을 예. 연탄은행에 기부했었는데요. 네. 되게 그 돈을 기부하면서 그 계기로 네. 그 사회 소외계층 그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제 사회 취약계층에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명과학자라는 그 제 꿈에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사실 기부라는 게 말이 쉬워도 실천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아주 좋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면서요? 네. 예, 어떤 상이에요? 대한민국 인재상은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그 이런 대한민국 그 이런 나중에 이끌어갈 네. 그 인재들에게 그 미리 이렇게 상을 주고 지원하는 그 다른 이전 인재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런 좋은 상인데요. 장학 퀴즈를 통해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 대한민국 인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의 이름에 걸맞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 퀴즈 출연이 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됐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상 받았으니까 정말 인재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시인 고정희는 상한 영혼을 위하여에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이것의 잎이라도. 자, 상산고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부평초입니다. 부평초. 정답입니다. 상산고도 300점이 됐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표현한 단어로 개구리밥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 부평초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 터코마 브리지는 1940년 강풍으로 인해 붕괴됐다. 터코마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공명현상입니다. 공명현상. 정답입니다. 그렇죠. 공명현상 또는 공진현상이라고 하죠. 예. 설명을 좀 한다면요. 같은 주파수의 바람이 불어서 타코마 다리에 흔들리는 주파수와 바람의 주파수가 일치해서 네. 이 흔들림이 점점 증폭되다가 결국 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이 좁고 길이는 매우 길었던 터코마 브릿지에 강풍이 불었을 때 바람에 의해 생긴 진동이 다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 진동과 일치해서 다리를 더욱 크게 진동하게 했고 결국은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공주 한일고입니다. 답은? 답은 개토입니다. 개토. 정답입니다. 현재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개토를 잘 맞췄습니다. 자, 공주 한일고 잘하고 있습니다. 350점이 됐고요. 현재 300점이 넘은 팀은 두 팀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 팀이 200점대 초반인데요. 조금 더 힘내기 바랍니다. 자, 공주 한일고는 지금까지만 봐도 제왕전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제 다른 팀들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인 뿌리 채소로 높이가 약 50에서 150cm에 달한다. 이것의 껍질에 함유된 안산 동산고 답은? 갈대입니다. 갈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상산고 답은? 정답은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도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이것의 껍질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 및 배출시킴으로써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주 아니고 답은? 답은 양파입니다. 양파 도안입니다. 더 들을까요? 흔히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 1위고 답은? 답은 우엉입니다. 우엉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역전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당시 남대문 정거장이었던 구 서울역 광장에서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 막 공주 한일구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강우규입니다. 강우규. 정답입니다. 30점 가져가면서 380점까지 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사를 감행했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기계를 굽히지 않았던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정부는 강우규 의사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자, 지금 공주 한일고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중왕전에서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는 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팽팽한 접전을 예상했었는데 공주 한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2위와도 80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산고가 2위로 300점이고요. 다른 세 팀은 200점대입니다. 1위고가 240, 함지고가 220, 안산 동산고가 210점인데 지금 다른 팀들이 거의 따라올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김동훈 군. 네. 예. 그 이후에도 탈락한 이후에도 네.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고3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이면 고3이 되는데 네. 수능도 앞이고 하니까 그냥 공부하듯이 계속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학과 공부에 충실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요. 꼭 7승을 했던 상산고와 붙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뭐 이런 추세라면 상산고도 제왕전에 간다면 네.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만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이겨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7승을 한번 꺾어보고 싶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도훈 군이 봉사를 할 때 네. 알아보는 분들이 계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공주에는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네. 그 국립박물관에서 뭐 안내라든지 아니면 뭐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봉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한 명의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뭐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학예사 분들도 예. 제가 장학 퀴즈 나왔고 한일고에 다닌다는 거 아시고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편이죠. 아, 그래요. 그럴 땐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뭐 왕중왕전 안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최선을 다해서 네. 제왕전까지 진출해서 꼭 좋은 성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준혁 군. 네.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 네. 예. 저희 반 친구들이 제가 치킨을 분명히 샀는데 네. 가끔씩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꼭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얘들아, 내가 분명히 치킨을 샀는데 왜 너희는 기억을 못하니? 치 한턱 냈는데 네. 정작 얻어먹은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더라. 네. 혹시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얼마나 몇 마리나 샀어요? 3명에 2마리니까. 2마리씩. 3명에 2마리씩? 네, 네. 풍족했어요. 그 정도면 많이 먹었을 텐데? 예? 옛날 일이어서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예. 그 친구들은 거의 1인 1닭을 원한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만약에 공주 한일고가 지금처럼 잘해서 제왕전 가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기대하겠는데요. 아마도 기대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1인 1당은 아니더라도 네. 저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한번. 아무래도 한번 샀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지난번과 비슷한 3인 2닭 정도로. 네. 그래 친구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제왕전에 진출할 1, 2위 팀은 누가 될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미국 전기공학자이자 발명가로
공주한일고 답은? 정답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공주한일고 400점이 됐습니다. 2위와 100점 차이고요. 안산 동산고와 190점 차. 함지고와 180점 차입니다. 자, 테슬라 잠깐 설명을 한다면? 테슬라는 이제 에디슨과 대립각을 이룬 학자로서 네. 교류전기라는 것을 개발하고 네.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많은 전기에 교류전기가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88년에 최초의 교류 유도 전동기를 개발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변압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를 잘 맞췄습니다. 자, 만약 다음 문제를 공주한일고가 또 맞히면 3승 챔피언 안산 동산고, 2승 챔피언 대구 함지고는 탈락합니다. 이야, 왕중왕전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공주한일고가 그만큼 무섭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가 평평한 원통형의 여러 가닥의 실을 단 붉은 모자이다. 오스만 제국은 국민적 일치감을 높이기 위해 각 종교, 민족별로 달리 쓰던 모자를 통일해 이것의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터키 모자로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어렵나요? 3초 드립니다. 자, 함지고. 페즈입니다. 네? 페즈. 페즈. 페즈 정답입니다! 이야, 자신없게 페즈라고 했는데 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드라마에서 페즈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에 페즈가 나왔나요? 닥터 후. 아, 그게 시즌 드라마죠? 네.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50년 넘었죠. 그쵸? 네. 아, 그래서 거기에 그 페즈가 나와요? 네. 그렇군요. 예. 아, 페즈를 잘 맞히면서 일단 함지고는 공주한일고의 사정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240이 됐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 이번 문제에 따라서 5팀이 파이널로 가느냐 4팀이 파이널로 가느냐 결정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라 원성왕이 실시한 제도로 자, 공주한일고 눌렀습니다. 자, 누르는 순간 장예준 군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요.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죠. 답은? 정답. 독서 상품과입니다. 독서 상품과라고 했습니다. 맞다면 안산 동산고 3승 챔피언은 그만 2라운드를 마치면서 탈락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요? 안산 동산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해서 원성을 들어서 원성왕이라고 하고요. 아, 그랬군요. 알았는데 자세히 알았는데. 조금 늦었군요, 누르는 게. 네. 아하, 지금 안산 동산고도 자신의 탈락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독서 상품과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주한일고와 안산 동산고의 차이는 210점입니다. 2라운드를 마친 결과 안산 동산고가 탈락하고 4팀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맞춰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 포석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2승했을 때 그 포석 문제를 맞췄는데요. 굉장히 그 포석이란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바둑 용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고급스러워서 좋았고 또 그 포석이라는 게 그냥 바둑 용어뿐만 아니라 시사에서 경제 혹은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판가름하는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마지막 파이널에서 틀린 문제가 장보고 과학기술 문제였는데요. 그 최신 이슈를 다루고 있는 문제였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조금 신문을 안 읽고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신문도 좀 더 읽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초등학교 남동생 사회 시험 공부를 도와주다가 그 교과서에 있는 걸 보고
좀 충격도 많이 받았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최신 이슈를 다뤘던 점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1번입니다.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30점짜리 5문제와 점수를 걸고 푸는 최종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공주 한일고 420, 공동 3위인 이리고 함지고 240, 점수 차이가 180점 차입니다. 공주 한일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이 암석은 규산이 풍부한 유리질 화산암으로 흑색, 회색, 적색, 갈색을 띈다. 자, 공주 한일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이리고 함지고 탈락하면서 공주 한일고 상산고가 제왕전으로 갑니다. 답은? 정답은 흑운모입니다. 흑운모라고 했습니다. 흑운모가 맞다면 대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공주 한일고가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에서 대결을 끝낼지. 흑운모 아닙니다. 자, 이리고 눌렀습니다. 답은? 조면암입니다. 조면암 아닙니다. 이제 두 팀에게 기회 있습니다. 깨트리면 면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워 석기 시대에는 칼, 화살촉, 도끼로 사용했다. 천상열차 함지고 눌렀습니다. 답은? 흑요석입니다. 흑요석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30점 가져갔습니다. 흑요석, 검게 빛나는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새겨넣은 돌의 재료이기도 한 이 암석은 무엇일까? 흑요석입니다. 네. 자, 함지고는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2위와의 점수 차이도 30점으로 좁혔습니다. 자, 이제 1위고만 좀 더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지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2등 하고 싶으니까 2번 하겠습니다. 2등을 향한 의지로 2번. 자, 먼저 시를 듣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 장자를 빌려해서 이 작가는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묘사했다. 이 작가는 누굴까? 자, 함지고 눌렀습니다. 답은? 신경림입니다. 신경림. 장학 퀴즈 공식 시인이 신경림이라고 했습니다. 신경림 정답입니다. 이야, 2등 하고 싶다고 하더니 말대로 됐네요. 공동 2위가 됐습니다. 300점입니다. 자, 이제 2위 대결이 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300점의 공동 2위가 두 팀이 됐습니다. 이제 함지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3등 하기 싫어서 3번 하겠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앙리 카잘리스의 시에 영향을 받은 서정적인 곡이다. 선율을 중심으로 한밤중 묘지에서의 춤을 묘사하고 있는데 1874년 카미유 생상스. 자, 상상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죽음의 무도입니다. 죽음의 무도. 정답입니다. 카미유 생상스가 작곡한 이 곡은 무엇일까를 잘 맞히면서 상상고가 다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죽음의 무도가 왜 유명해졌죠? 김연아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많이 알려진 음악입니다. 자, 이제 2위 대결이 점점 더 불꽃 튀는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상산고가 고르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얌자론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이 있다면 전자도 입자이긴 하지만 파동성을 가질 것이라는 물질파 이론을 주장했다. 자, 함지고 눌렀습니다. 답은?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맞다면 공동 2위입니다. 드브로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프랑스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드브로이입니다. 자, 30점 한 문제를 남겨놓고 330으로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 대결은 최종 문제까지 가겠네요.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드립니다. 정사는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글이다. 안중근 의사가 수감돼 순국한 곳이며 역사학자이자 자 공주 한일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이리고는 탈락합니다. 답은? 답은 위순입니다. 위순. 위순 정답이다. 그렇죠. 공주 한일고가 문제를 맞추면서 이리고의 점수차 210점입니다. 탈락한 이리고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종 문제 남았습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하얗게 핀 표고버섯을 칭한다. 참나무의 수분을 천천히 빨아들이면서 만개하는 이것은 1년 중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은 봄철에만 생산되는 표고버섯인데 생표고 중에 약 5% 이내만 이것이 될 수 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 박팀이건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상상고는 30점을 걸었고 함지고는 50점을 걸었습니다. 상상고는 왜 지금 30점을 걸었습니까? 아니, 그냥 사실 아는 버섯 이름 하나 써놓고. 네. 근데 마지막이니까 아무것도 안 걸기는 조금 그래서. 네. 네, 그냥 30점 걸었습니다. 예, 그래요. 함지고는 50점을 건 건 확실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맞춘다면은, 이게 네. 답이 맞다면은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고, 네. 틀리면은 어차피 틀린 거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그냥 나겠다는 의미로서 과감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네. 상상고 영지버섯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냥 제가 아는 버섯 이름 썼습니다. 아, 송이버섯은 안 떠올랐어요? 아니, 근데 표고버섯인데 송이버섯일까 싶어가지고. 아, 아닐 수도 있지만. 공주 한일고의 답은 말이 안 된다 이거군요. 아니, 그건 예, 그래요. 함지고, 100표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얀 표버섯이라서 100표라고. 아하. 아, 그래서 말을 만들었군요? 네. 나중에 보면 약재 이름 같아서. 아, 문제를 듣고 하얗게 핀 표고버섯이니까 100표.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송이버섯의 정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지버섯이냐 100표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지버섯이 정답이면 상상고가 제왕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표가 정답이면 함지고가 제왕전으로 갑니다. 만약 둘 다 정답이 아니면 상상고는 30점을 걸었기 때문에 30점 깎이면서 300이 되고요. 함지고는 50점을 걸었기 때문에 50점이 깎이면서 280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산고가 제왕전으로 갑니다. 표고버섯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하얗게 핀 표고버섯을 뜻한다. 정답은 100표일까요?
정답은 백파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위 공주아니고 2위 상산고가 대방전으로 갑니다. 축하합니다. 삼 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4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